안녕하십니까. 드림메이커스 웹툰 강사 이유림입니다. 오늘은 중고 타블렛 구매 시 유의할 점, 타블렛 설정 방법, 모니터 선택법과 모니터마다 색이 왜 다른지, 마지막으로 듀얼 모니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웹툰 제작 환경 구성을 위한 두 번째 수업의 목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주차 수업에서는 첫 번째로 타블렛 구매 방법 중 중고 타블렛 구매에 대해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꼭 새 타블렛을 구매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고 타블렛을 구매할 때 알아봐야 하는 것들과 구매 시 유의사항들을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타블렛 설정 방법입니다. 막상 타블렛을 구매했지만 타블렛을 설정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타블렛 활용법과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세 번째는 모니터의 종류입니다. 작업에 필요한 모니터를 구매할 때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점을 알아보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모니터는 무엇인지, 어떤 모니터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지 파악해 봅시다. 네 번째는 모니터마다 색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가끔 태블릿 PC, 친구의 핸드폰 등 다른 기기로 작업물을 보내면 내 작업 모니터와 색감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식의 색감 변화가 있는지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색감 조정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마지막으로 듀얼 모니터입니다.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듀얼 모니터에 대해 알아봅시다. 듀얼 모니터를 왜 사용하는지, 듀얼 모니터를 설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파악해 봅시다. 첫 번째 수업인 중고 타블렛 구매법입니다. 먼저 중고 타블렛을 구매해도 괜찮을까요? 중고 타블렛을 구매할 때 실패하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주의점들이 있습니다. 타블렛은 예전에 비해 저렴해진 편이지만 여전히 고가의 제품입니다. 더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은 옥션 등에서 중고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고 제품의 단점이 있으니 주의할 점을 확실하게 체크한 뒤에 구매해야 합니다. 오른쪽은 중고 타블렛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들을 정리해둔 표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속품 유무입니다. 꼭 있어야 하는 부속품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드라이버는 다운로드 할 수 있지만 케이블 같은 중요한 부품이 빠져있지 않은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점은 제조 시기입니다. 얼핏 깨끗한 신품처럼 보여도 생각보다 오래된 제품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모델명을 검색해서 언제 만들어진 제품인지, 언제 출시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확인해야 할 점은 보증기간입니다. 중고품이라도 보증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기간이나 보증 내용이 다양하므로 미리 검색해보고 체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블렛 기기의 상처와 오염 정도입니다. 중고품은 사용감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며 긁힌 자국이나 오염 또는 깨진 부분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신경이 쓰인다면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꼼꼼히 확인해보고 괜찮은 제품 같다면 새 제품이 아닌 중고 제품이라도 구매하여 사용해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타블렛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유틸리티와 설정을 확인해 볼 건데요. PC의 주변 기기를 연결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드라이버, 연결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합니다. 드라이버를 설치하면 PC에서 각종 항목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동봉된 DVD에 담긴 드라이버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실했을 때는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와콤 액정 타블렛의 설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조사 홈페이지를 들어갈 건데요. 홈페이지에서 와콤 타블렛 드라이버를 검색하면 맨 위에 드라이버 및 소프트웨어 와콤 사이트가 보이는데요. 이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가 줍니다. 화면에 보이는 드라이버 및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색창에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타블렛의 제품명 또는 모델 번호로 검색을 합니다. 아래에 있는 제품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선택하면 제품의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으니 윈도우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스 드라이버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다운로드를 확인하십시오 라는 창을 클릭합니다. 최근 다운로드한 항목을 클릭하면 방금 다운로드한 태블릿 드라이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행 파일을 클릭하고 지시에 따라서 진행하면 자동적으로 설치가 완료됩니다. 앞에 라이센스의 모든 조항에 동의하십니까 버튼에서 승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프로그램에 와콤 폴더가 추가됩니다. 다른 제조사의 제품이라도 기본적으로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과정이 필요하니 알아두도록 합시다. 몇 가지 항목이 있지만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등록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를 설치하였으니 속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블렛은 사용자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본체에 있는 버튼의 단축키를 할당하거나 펜촉의 감촉 등을 설정합니다. 쓰기 쉽게 설정하면 작업 효율도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타블렛 본체에 있는 둥근 버튼, 토글링에 단축키를 할당합니다. 쉽게 조작할 수 있으니 사용 빈도가 높은 기능을 등록합시다. 사용자 설정의 두 번째 예시입니다. 타블렛 본체에 있는 버튼, 익스프레스 키에 단축키를 할당합니다. 자주 쓰는 기능을 등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설정 세 번째 예시입니다. 펜촉의 감촉처럼 그리는 감각에 영향을 주는 항목을 설정합니다. 클립 스튜디오 페인트에서도 설정할 수 있지만 저는 펜에서 설정하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데스크탑 센터에서는 최신 드라이버 업데이트와 설정 백업, 사용자 지원 웹사이트 접속 등 다양한 보조 항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환경이 요구되는 기능입니다. 설정 파일 유틸리티는 PC를 여러 명의 사용자가 함께 쓸 때 각 타블렛의 설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가지 모니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는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PC 환경을 갖추는데 모니터 선택도 중요합니다. 물론 성능이 높은 모니터를 선택하면 좋지만 그만큼 가격도 높아집니다. 이번에는 모니터의 선택 기준이 될 항목을 몇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과 예산의 균형을 생각하면서 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야각입니다. TN 패널과 IPS 패널이 있는데요. 모니터를 비스듬하게 보았을 때 시야각이 넓을수록 색의 변화가 적습니다. IPS 패널은 시야각이 넓지만 대신에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TN 패널은 시야각은 다른 패널에 비해서 좁지만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은 화면 광택입니다. 표면에 광택이 있는 글레어 패널과 광택이 없는 논글레어 패널이 있습니다. 장시간 작업에도 눈의 피로도가 높지 않은 것은 논글레어 패널입니다. 글레어 패널은 화면이 반짝이므로 색이 선명하게 표시됩니다. 단, 빛의 반사가 큽니다. 논글레어 패널은 글레어 패널에 비해 발색이 밋밋한 느낌이지만 빛 반사가 적고 눈의 피로도가 경감됩니다. 다음으로는 모니터의 크기와 명암비입니다. 일러스트를 그릴 때 화면이 클수록 작업하기 쉽습니다. 20인치 이상인 편이 좋습니다. 그러나 화면이 클수록 가격도 비싸고 공간도 많이 차지합니다. 작업 환경과 예산의 균형이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명암비입니다. 명암비란 흑과 백을 표시할 때 밝기 차이를 가리킵니다. 이 성능이 높을수록 명암의 차이가 명확하고 화면이 선명하게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모니터마다 색이 다르게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모니터마다의 색 차이는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대신 조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그린 일러스트를 친구의 PC에서 봤더니 생각했던 색과 달랐던 적이 있을 겁니다. 색의 데이터가 같아도 모니터의 표현 성능은 제각각입니다. 이런 차이는 피할 수 없으므로 그렇게 신경 쓸 문제는 아닙니다. 단, 특수한 조절로 색을 맞출 수 있습니다. 먼저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는 계속 사용하면 점차 색의 표현이 약해지거나 같은 기종이라도 차이가 있어서 미묘하게 차이가 생깁니다. 이럴 때 색이 정확히 표현되도록 조절하는 것을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단, 캘리브레이션은 기기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한 난이도가 무척 높은 작업이므로 초보자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주위에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다면 초기 설정을 베이스로 밝기와 대비를 조절하는 정도로 만족하는 편이 좋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와 개체의 차이로 인해 색이 변해 캘리브레이션을 이용한 경우입니다. 같은 모니터에서의 색감 차이를 방지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캘리브레이션과는 다르지만 색의 차이를 방지하는 간편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동일한 모니터를 같은 설정으로 사용해도 주위의 밝기에 따라서 차이가 생깁니다. 사람의 눈은 주위의 밝기에 따라서 인식할 수 있는 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PC 주위의 밝기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차광 커튼으로 작업 공간에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실내 조명을 일정한 밝기로 유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듀얼 모니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결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듀얼 모니터란 무엇일까요? 한 대의 PC에 모니터를 2대 연결하는 것을 듀얼 모니터라고 합니다.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면 작업 영역이 넓어져 효율도 좋아지므로 일러스트 작업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모니터 2대가 필요하고 대응하는 단자도 있어야 합니다. 듀얼 모니터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PC에 모니터를 연결하는 단자가 2개인지 확인합니다. 단자가 없다면 부품을 교체해야 합니다. 단자가 있다면 각각의 단자에 모니터를 연결합니다. 모니터의 종류에 따라서 단자의 종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PC의 단자가 모니터의 단자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가끔 본체에 HDMI 단자가 하나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DVI 단자와 DP 단자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나 근처 상점에서 DVI2 HDMI 단자를 구매하거나 DP2 HDMI 선을 구매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모니터를 2대 연결한 뒤에 PC에서 설정을 합니다. 몇 가지 설정 방법이 있지만 작업 영역을 넓히려면 디스플레이 확장을 선택합니다. 이것으로 2대의 모니터를 하나의 큰 화면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탕화면의 빈 영역에서 오른쪽 클릭으로 표시되는 메뉴에서 디스플레이 설정을 선택합니다. 다중 디스플레이 항목에서 디스플레이 확장을 선택하고 설정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완료하면 작업은 왼쪽 모니터에서 하고 참고 자료는 오른쪽 모니터에 두는 식으로 작업의 폭이 넓어집니다. 모니터를 복제로 설정하면 본체의 모니터와 듀얼 모니터에 복제된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참고 자료나 영상 시청 등 다른 목적으로 듀얼 모니터를 활용하고 싶다면 꼭 디스플레이 확장을 선택합니다. 듀얼 모니터에서 마우스 커서의 이동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에서 모니터의 순서를 바꿀 경우 모니터에서 듀얼 모니터로 이동하는 마우스 커서의 이동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웹툰 교육 2주차 수업이었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다음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